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또 모이게 됐습니다. 네. 이상민 마케터와 서정현 마케터의 세 번째 라이브 시간인데요. 네. 오늘 인사 자기소개부터 다시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4팀의 서정현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와, 박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메타 업종에서 메타에서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서 광고 운영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업종이 솔직히 진부하다면 진부할 수도 있고 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거지만 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용자 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되짚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거죠. 이커머스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죠. 그냥 판매하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판매가 그냥 인터넷 커머스 그냥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서 메타 광고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뭐 네. 메타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맞아요. 메타 뭔지를 모르는 분 이런 굉장히 분들을 많습니다. 위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 먼저 메타의 장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메타가 뭐예요? 일단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광고 게재를 시킬 수 있는 그 통합적인 매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메타는 페이스북에 바뀐 그죠. 회사명이에요. 그죠. 그냥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이지만 인스타그램. 네. 그죠. 이면서 최근에는 또 하나 추가됐죠. 스레드. 스레드라고. 네, 이런 식의 이런 매체들이 전부 다 메타라는 한 회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고, 아직 스레드의 경우는 광고 계획이 미정이긴 저는 하지만 아직 본 적 없어요. 네, 어쨌든 이건 나중에 나올 테니까 뭐 일단 당장은 네. 메타판 트위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위터와 아마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언젠가 저희가 광고 예정이, 그러니까 광고 같은 소식이 있게 되면 네. 제가 언제든 빠르게 저 달려올 테니까. 스레드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실 테니까 그냥 이런 거다라고 하시면 그죠. 될 것 같고, 그럼 메타 광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메타 광고의 장단점, 예를 들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리타게팅, 크게 잡아서 리타게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뭐 왜냐하면 100%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쵸. 저희가 리타게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비교적 쉽다. 네. 타겟팅이 비교적 쉽다. 왜냐? 그러니까 100% 로그인 로그인 기반. 기반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배너 광고의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에 무작위로 뿌리는 그죠, 거, 그죠, 타겟팅을 한다고 하지만 뭐 되게 무작위로 뿌리는 정보에 비해서 퍼스트 맞죠. 파티 데이터가 확실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그죠. 더 타겟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다른 배너 광고에 비해서 성과가 좀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이버 PC 같은 경우는 로그인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전면 배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광고에 비해서 독단적으로 슬라이드를 넘기다 보면은 광고 지면이 대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지나 뭐 브랜드 등을 좀 강조하기에 적합하다. 그렇죠. 다른 배너 광고들을 살펴보면 그냥 인터넷에서 한 부분만 잠깐 노출되는 게 그죠. 다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브랜드에 대해서 컬러감이 좀 뛰어나다든지, 그죠. 아니면 브랜드에 대해서 제품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되어야만 좀 더 후킹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그죠. 하나 그래서 더 있을까요? 하나 더는 뭐가 아마 있을까요? 그냥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요즘에 인스타랑 뭐 페이스북은 요즘 잘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은 확실하게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풀이 넓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어머니도 네. 저보다 인스타를 더 잘하세요.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인스타 계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인스타 계정 있는 거 보고 저도 어머니 인스타 하세요? 했더니 바로 다시 요즘 시작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다시 네. 예전에도 저 하셨다는 한지도 몰랐어요. 예전에도 하셨던 네. 거네.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어린 부끄러워지는데. 진짜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사실상 좀 요즘은 실버층이라고 하죠. 그죠. 실버층 분들도 되게 잘 사용을 하시니까 이용자 풀이 되게 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고 네. 뭐 간단하게 만창 얘기를 해보면 네네. 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이제 모바일이다 보니까 네. 이건 좀 그냥 예시예요. 한 예시인데 모바일이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를 넘기다 보다 그냥 잘못 클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그런 경우도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있기 때문에. 아유, 네. 자랑이시네요. 아, 네. 그런 거 잘못 눌렀다 하면서. 잘못 눌렀다. 네.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죠. 일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네. 예를 들면은 경쟁도가 좀 심하다. 그죠. 너도 다 네.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배너 광고에 비해서 가장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거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도가 높은데 요거에 대해서 밑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미지적인 뭐라 해야 될까 소재가 뛰어난 뭐라 해야 될까 소재가 부각되는 업종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브랜드나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부각된다. 이런 게 예를 들면 옷가게, 패션 브랜드. 네. 패션 브랜드는 확실하게 검색 광고에 비해서 검색 네. 광고는 단순히 이제 네네. 니즈가 있어서 검색을 하고 사진 같은 거나 아니면 추가 설명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미지적으로 부각되는 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옷이 그죠. 부각이 돼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패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좀 배너 광고 중에서도 좀 전면적인 배너 광고 형태여서 좀 부각이 잘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패션 브랜드 같은 거에서는 메타 광고가 솔직히 거의 필수적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좀 같아요. 예시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타 업체라서 업체명 좀 밝히긴 그렇고 네. 뭐 예를 들어 키가 좀 작은 남자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게 타겟이 되긴 했는데 제가 키가 좀 작긴 한가 봐요. 네. 네, 타겟이 되긴 했는데 뭐 키 작은 남자들을 위한 뭐 패션 아이템 하면서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 네. 예시로 쓸 수 있겠네요. 키 네. 작은 남자들. 아니면은 뭐 좀 이거는 발언이 좀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뚱뚱한 살이 좀 있으신 좀 네. 빅사이즈. 네, 빅사이즈. 네, 맞아요. 빅사이즈라고 할게요. 빅사이즈 패션 빅사이즈 쇼핑몰.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컨셉이 봐서.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전문으로 한다면 그 전문에 대한 얘기들을 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하여튼 각자의 고유의 뭐라 해야 될까 브랜드 이미지. 아이덴티티 컬러라고 할게요. 그냥 고유의 컬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네. 메타 광고다. 이런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뭔가 그죠.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부각이 잘 되는 업종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그죠. 거죠. 이게 너무 한 예시뿐인 거고 이런 게 좀 잘 메타에서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부각되다 보니까 예시로 들었던 것들 중에서 인스타나 메타 광고를 통해서 만약에 급부상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룰루레몬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브랜드들은 이제 인스타로 컬러감 등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를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타 광고를 통해서 가능했었다. 뭐 분명 메타나 인스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만 광고를 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경험담이긴 한데 네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전 진짜 출근하기 전에도 보고요. 네. 퇴근하고 나서도 보고요. 네. 자기 전에도 보고요. 네. 그냥 항상 보는 게 인스타그램인데 광고를 정말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는 니즈가 잠시만요. 네. 제가 어이구. 댓글을 항상 댓글 좀 잘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일단 네. 질문은 네, 언제든지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질문은 언제든지 아무거나 다 주셔도 됩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아무거나 그리고 굳이 메타가 아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류 패션업 개미할기님이 네, 도덕범 개미할기님이 의류 패션 업체 인스타 마케팅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 중 뭘로 해야 할까요? 전환 캠페인은 CPC가 너무 비싸요라고 그렇죠.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갈게요. 이건 저희가 순서가 있었었는데 일단 네네. 먼저 그러면 그죠. 얘기를 해볼게요. 질문 먼저 트래픽과 드리죠. 전환 캠페인 패션 업종에서
그럼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의 목적을 일단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트래픽은 말 그대로 방문이 목적인 거예요. 그죠. 방문이 목적. 전환 캠페인의 경우에는 전환이 목적. 예를 들면 전환이 구매일 수도 구매일 있고, 수도 있고 장바구니 담길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전환이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의 캠페인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데, 보통 트래픽을 하실 때는 좀 타겟을 논타겟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적으로 다른 마케터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희가 좀 잘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마케터마다 성향이 네, 다르니까요. 저희가 보통 하는 전략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트래픽 캠페인으로 먼저 운영을 하게 돼요. 메타, 네,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질문이 좀 많은데요. 네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트래픽 캠페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소재가 막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겠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트래픽 캠페인으로 먼저 돌려요. 네. 트래픽 캠페인으로 먼저 돌려서 소재별 CPC를 좀 최적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재가 10개가 있으면 한 2개 정도는 CPC가 좀 비싸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클릭을 많이 안 하게 되면 CPC가 높아져서 좀 얘들은 반응이 별로예요. 근데 나머지 8개는 좋아요. 그러면 이 8개를 가지고 전환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전환 캠페인을 하시면 그죠. 돼요. 그러면 CPC가 너무 비싸다는 말은, 솔직히 CPC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CPC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고객들이 전환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굳이 상관없거든요. 네. CPC가 비싸도 구매까지 이뤄진다면 크게 상관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 어디서 또 객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CPC가 비싸다, 그러니까 CPC를 좀 잡고 싶다, 구매는 그대로 있는데 CPC를 좀 잡고 싶다 하시면은, 뭐 예를 들면 타겟을 건드린다든지 네.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타겟을 만약에 건드리셨을 때 이게 구매 네. 전환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CPC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저희의 광고비의 효율을 좀 더 늘리고 싶다는 말이신 건지, 아니면은 CPC를 좀 더 낮추기도 낮추면서 구매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라든지 그런 말씀이신지 어떤지는 좀 궁금한 게,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여성 전용 쇼핑몰이신지 남성 전용 쇼핑몰이신지, 아니면 그 지금 두덕봉 개미할기님께서 가지고 계신 KPI가 어떤 KPI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KPI가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이게 핵심적일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저희도 그에 맞게 컨설팅적인 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CPC가 말씀해 비싸도 말도는 상관없네. 네네. 메타 미팅하면서 광고하면서 논탁에서 강조한다. 논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안 그래도 제가 메타 담당자분들이랑 좀 많이 메타 본사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네네. 메타 본사랑도 많이 왔다 갔다 웨비나도 많이 듣고, 아니면 오픈 세미나도 많이 듣고, 담당자분들이랑 전화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체감한 게, 이건 좀 제가 좀 까도 되나요? 메타 담당자들이 솔직히 이 광고를 세팅하는 걸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 담당자분들이, 제가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내는 입장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광고주의 전담 담당자가 생기는데, 네네. 일단 제가 천천히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담당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담당자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많은 담당자분들을 만나봤지만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담당자들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논타겟을 강조하셨다는 말은 트래픽을 돌리면서 타겟의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게 어떻겠냐에 해당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 세팅을 해놓으신 타겟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 담당자분이 논타겟으로 타겟 규모를 좀 늘리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이 전후관계가 어떤 전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논타겟을 강조하셨다는 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맞죠.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모르고요. 일단은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논타겟을 그 담당자분이 강조를 하셨다는 것은 네. 트래픽 캠페인에서 CPC가 일단은 그러면은 하고, 일단
질문 받은 순서대로 저희가 탁탁탁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천천히 도덕봉,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일단 하던 얘기 계속, 먼저 마저 한 네. 다음에 도덕봉 개미할기님 말씀 주신 거 말씀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트래픽-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도 얘기할게요. 네네. 트래픽 캠페인에서 10시가 100, 200원대 나왔는데 유입률 많고요. 페이지에 그리고 팔리기도 하는데 전환 캠페인은 유입량도 적고 CPC도 500원이 넘고 전환도 많이 없다. 그러시면은 타겟을 아예 바꿔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트래픽 캠페인에서 100원, 200원대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은 타겟이 워낙 넓다 보니 그죠. 구매 의도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트래픽 논 타겟으로 돌릴 때 CPC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을 수밖에 이거 그게 없어요. 네. 타겟은 두 캠페인 똑같이 돌려. 논 타겟으로 전환 캠페인을 하시는데 CPC가 500원이시란 말이실까요? 그러면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논 타겟은 CPC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전환 캠페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타겟을 좀 바꿔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C가 높더라도 지금 전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캠페인을 전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타겟을 조금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장바구니 개수가 좀 많이 담긴다고 하시면은 장바구니 유사 타겟이나 맞춤 타겟을 좀 돌려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조금 이 말에 대해서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소재가 어떨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소재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재현님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타겟을 많이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세팅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죠.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잘 못 드리긴 하겠는데 그죠. 어찌됐든 좀 타겟을 크게 바꿔보는 게 네.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 타겟으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트래픽 캠페인으로 논 타겟을 돌리면서 10초 그 소재 CPC를 최적화를 하게 되잖아요. 소재별 CPC를 최적화하게 된 다음에 전환 캠페인은 무조건 타겟을 잡는 게 좋아요. 전환을 타겟을 무조건 잡는 게 좋은데 농 타겟보다는 예를 들면 장바구니 유사 타겟을 돌리신다든지 아니면 뭐 맞춤 타겟을 좀 더 돌리신다 방문 맞춤 타겟을 돌리신다든지 네. 등등의 어쨌든 직접적으로 저희 브랜드에 관계하고 있는 또 아니면 관계와 유사한 타겟들을 좀 적절히 대입해 보면서 타겟 규모도 조절해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도덕봉 개미할기님의 이거 소재나 그런 문제이다 보다는 타겟 문제일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긴 하거든요. 트래픽 캠페인에서 CPC는 일단 유지를 조금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전환 캠페인 자체에서는 좀 타겟을 좀 많이 바꿔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이때 중요한 거는 최적화 기간을 좀 거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는 기간을 조금 넓히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머신러닝 최적화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 여러 캠페인을 이 캠페인 저 캠페인을 다 만들어 보시면서 그러니까 타겟별 A/B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장바구니 유사 타겟 돌려요. 전환 장바구니 유사 타겟 돌려버리시고 예를 들면 아니면 두 번째에서는 전환 캠페인으로 뭐 구매 유사 타겟? 구매 유사 타겟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구매가 안 일어난다고 하시긴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뭐야 될까 방문 맞춤 타겟으로 해도 되겠죠? 저도 방문 맞춤 타겟으로 안 될 때는 하고 있거나 어쨌든 전환 캠페인의 이런 모습들을 점차 많이 넓혀보신 거예요. 유사 타겟도 예를 들면 이 퍼센테이지 규모가 되게 다르거든요. 아까 지금 박재현님이 설명해주신 거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사 타겟의 규모, 그러니까 유사 타겟도 그냥 단순히 뭐 1에서 몇 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세분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에서 뭐 한 5% 정도까지. 아니면 뭐 1에서부터 한 10% 정도까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유사 타겟 범위들을 점차 이렇게 많이 세팅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최적화를 A/B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도 조금 너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한번 그냥 제가 연락을 주셔서 차라리 미팅을 하신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일단 타겟은 네. 두 캠페인을 똑같이 돌리시는데 제가 정확히 이게 맞춤 컨설팅이처럼 되긴 했는데 아, 네네 맞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라이브로 네네. 이제 맞춤 컨설팅을 하기에는 네네. 저희 전략을 좀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보다는 일단 네. 다른 분들의 그것도 좀 받을 게 네네. 나을 것 같아서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아예 연락을 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저희 전화번호나 이메일 다 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죄송한데 기다려 주신 분들 정말 죄송한데 네 이제 답변 한번 계속해서 두 번째 드릴게요. 이제 네. 원성님이죠. 메타 광고의 최적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메타 광고는 기간은 근데 네. 저희가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한 경우죠. 네. 이게 정말 단기간에 최적화가 될 수도 있고. 네. 최적화 기간은 제가 보셨을 때 기간은 머신러닝 최적화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트래픽 캠페인을 먼저 돌리고 이 모수들을 바탕으로 전환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환 캠페인을 돌리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트래픽에서 최적화가 숨 쉬어요. 최적화 이루어져야 숨 되는데 쉬어요. 이 머신러닝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약 7일간 최적화가 돼야 돼요. 약 7일 동안 전환이 약 50회 정도 일어난 후에 최적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트래픽에서 이미 7일이 소요돼요. 그러면 7일 소요된 후에 최적화된 이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소재들을 뽑아서 전환 캠페인을 만들면 또 7일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7일이 소요되고 나서부터 그거를 또 데이터로 모수를 잡으려면 한 3일. 그러면 적어도 20일이면 3주인가요? 그죠. 최소 3주는 있어야 3주는 걸려야 이제 최적화 전환 캠페인의 최적화 전환 캠페인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근데 이 자체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기간을 말씀드린 거지. 이거보다 네네.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걸릴 네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네네.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최대 그냥 평균적으로 이 네,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신다. 이 정도 걸리신다. 네, 그냥 전환 값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최적화가 더 빨리 일어나 거긴 하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원성님의 메타 광고의 최적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최소 기간은 전환 캠페인 한 개 자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캠페인의 최적화 기간, 그다음에 전환 캠페인의 최적화 기간 이걸 다 포함해서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되게 바라겠습니다. 정말 빨리 될 수도 있다는 점. 네네.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다음으로 이제 박재현님께서 이제 네네. 마지막 논타겟을 하는 중인데 하는데 유사 타겟을 8%나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타겟을 어느 정도 넓히는 건 납득이 되는데 네. 전환 캠페인의 논 타겟의 유사 타겟을 8%는 잡는 게 맞을까요? 로아스는 410% 정도입니다. 타겟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냥 유사 타겟이 어떤 유사 타겟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네. 장바구니 유사 타겟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타겟 규모 수를 따져봤을 때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100만 전후로 많이 잡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요. 타겟을 저희가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을 이걸 다 때려 박을 때 이게 합집합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개념 자체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유사 타겟을 만들었을 때 1%에서 예를 들면 3%, 1%, 3%, 예를 들면 3%에서 5%, 예를 들면 5%에서 10%까지 이게 세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 게 10만, 네. 두 번째가 뭐 예를 들면 20만, 뭐 30만 할까? 30만에 네. 마지막은 뭐 한 50만? 60만 할까요? 네, 60만 정도. 60만 정도 했을 때 네.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싹 다 합쳤을 때 100만이 될까요? 100만은 안 되거든요. 그죠. 이게 살짝 교집합 형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속하고 어느 곳에도 속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보통 한 6, 70만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타겟 규모를 적절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유사 타겟을 8%나 잡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8%를 잡으셨을 때 타겟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그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아스가 410% 정도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전환 캠페인을 그러면 한 번 더 파셔보셔가지고 네. 유사 타겟을 한 5%나 6% 정도까지 줄인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은
어느 한 캠페인에서는 좀 더 늘린 캠페인을 한번 돌려보셔서 그 반응을 보신 다음에 최적화되는 걸 따라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하시고 추가 캠페인을 파셔서 하는 게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일단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라이브 중이기 때문에 뭐 광고 계정을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도 없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따로 이제 계정 네네. 봐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네, 주시면 정말 될 것 제가 같아요. 저희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세세한 네, 전략이나 문의는 이제 나중에 그냥 전화나 아니면 차라리 이메일이나 그런 걸로 네. 연락 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겟 예시를 드리면서 답변 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이제 메타 광고의 핵심이 이제 타겟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리타겟팅을 하든 유사 타겟을 돌리든 맞춤 타겟 뭐 이런 거 싹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네. 타겟 문제가 가장 커요. 소재 A/B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둘째 문제인 거고 타겟에 가장 문의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타겟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네. 어떤 타겟을 쓰셨는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고 제일 빠르죠. 네. 도덕봉님이랑 재현님께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나가셨을까요? 아마 제가 좀 되었을까? 물 한 싶은데. 잔만 마셔도 될까요? 아, 네. 네. 전 쇼미더머니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이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네. 왔으니까. 확 많아지니까 네. 어쨌든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논타겟은 논타겟일 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논타겟 안에서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구매를 잘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네. 이 집단이 논타겟일 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비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논타겟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래. 100만 명이 논타겟이 있을 때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이 한 20만 정도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전환 캠페인의 유사 타겟을 맞춤 타겟 무슨 어떤 타겟을 하게 되면은 이 규모 자체는 좀 줄게 되겠죠. 한 예를 들면 50만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을 최대한 더 빠르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논타겟이에요. 타겟 규모가 크죠. 그리고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의 규모도 크게 돼요. 그죠. 근데 전환 캠페인의 어떤 타겟 설정 같은 경우에는 타겟의 규모와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의 규모가 거의 차이를 논타겟에 비해서 좀 적어지는 게 있어요. 이 타겟 설정에서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을 얼마나 많이 끌어낼 수 있냐가 마케터의 재량인 건데 그죠. 그래서 논타겟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타겟 설정을 제대로 뽑아내셨다면 전환이 엄청나게 일어나시지 않을까 그죠, 싶어요. 그죠. 네, 이것은 조금만 봐드리면 아마 제가 네. 훨씬 더 펌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만 거쳐낸다면 펌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다 받은 것 같고 아니야 질문은 편하실 대로 계속 주셔도 네,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진행은 조금은 하기는 할게요.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네네.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 제가 초심자 입문자들을 위해서 메타 광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져왔었어요. 맞아요. 이거를 30분 만에 설명하게 되다니. 근데 전 질문 있으니까 좋은데요. 저는 재밌고. 너무 좋아요. 네, 재밌고 좋았어요. 나 맥이네요. 아니요. 매력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고 질문은 추가적으로 계속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달려볼게요. 이제 예산, 일단은 소재 제작. 메타 광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메타 광고의 큰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픽셀이란 부분이에요. 그죠.
메타 내부에서는 픽셀이라는 스크립트가 있어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이 스크립트를 심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방문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방문자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할 수 있고, 이 측정한 이 모수들을 바탕으로 광고를 또 때려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리타이팅 광고인 네.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픽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픽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자사몰에 설치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스마트 스토어도 설치하는 방법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통 자사몰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개념이 존재를 하게 돼요.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에도 질문도 주셨겠지만 최적화 기간이라는 게 최적화라는 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메타 광고에서는. 이게 최적화가 왜 중요하냐면 최적화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CPA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도 차이 나게 되고 네. 성과도 차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최적화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최적화하는 게 중요한데, 최적화하기 위한 조건, 아까 원성님이 말씀해주신 최적화 기간이랑도 연관돼요. 그죠. 이 조건이 약 7일 동안, 전화 보통 이벤트 6일에서 8일 정도 걸려요. 네. 이 동안 전환 이벤트가- 이벤트 값을 50회를 얻으면은 최적화가 광고 세트가 최적화가 일어나게 돼서 네. 이제 보다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처음엔 트래픽 캠페인, 트래픽 논타겟으로 많이 논타겟으로 최적화를 먼저 시키신 다음에 이 모수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광고를 돌리게 되시면은 이 픽셀이 네. 메타 광고를 제외하더라도 그냥 홈페이지 내부에 일어난 이벤트들을 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메타를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리 픽셀을 설치해 놓을 수 있으면은 모수들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 나는 이 픽셀을 막 설치했어. 그럼 모수가 아예 없으실 거잖아요. 그 경우에 트래픽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경우 또는 소재별 CPC 최적화를 위해서 트래픽을 먼저 논타겟으로 돌리시고, 이 논타겟에 돼서 소재 최적화도 일어났겠다, 모수도 모집이 됐겠다, 이 모수들을 바탕으로 타겟을 만들어서 전환 캠페인을 돌려버리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게 최적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을 하는데 7일 정도 걸리시죠. 그러면 이 최적화하고 난 이후의 데이터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전환 캠페인 만들면 그 전환 캠페인의 전환 캠페인의 최적화 기간 7일 네. 존재하죠. 그 이후의 데이터 봐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보통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잡아서. 메타 광고는 좀 일단 확실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길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네. 보통적으로 좀 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10만 원, 30만 원으로 메타 광고를 하기에는 조금 그죠. 무리가 있듯이 도중에 광고 꺼버리면은 머신러닝도 같이 좀 중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최적화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정 예산이 필요하신 거세요. 네네. 그런 거랑 많이 연결이 된다 하시는 거고. 또 근데 그 픽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사몰에만 설치가 되잖아요. 보통 스마트 스토어에도 설치가 되기는 하지만, 그쵸. 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만 있으신 분들은 보통 저희가 자사몰을 개설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디부터? 이거 나중에 요거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한다 싶으면은 요거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용 더 드릴 거 있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머신러닝을 최적화하는 거랑 이제 네. 픽셀이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네. 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계제 지면을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처음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면은 메타 광고 내에서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그다음에 뭐 메신저 이런 것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뭐 나중에는 뭐 스레드도 추가가 되겠죠, 언젠가는. 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계제 지면마다의 특성이 다 존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피드가 존재를 하게 되고, 스토리가 존재가 되고, 검색 결과 지면도 있을 거고, 릴스도 있을 거고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각 지면들마다의 특성들이 다 존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사이즈도 조금씩 달라요.
피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대1 사이즈에 최적화되고 네. 그다음에 스토리나 리스 같은 경우에는 9대16 정도에 최적화돼요. 그에 맞는 규격 사이즈의 소재를 선택했을지는 잘려요 다 그냥. 네. 되게 이상하게 좀 소재들이 네. 잘려서 좀 나오기는 위아래가 경우가 좀 있어서. 잘린다든지 양옆이 네네. 좀 잘려서 뭉툭하게 보인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기는 네. 한데 어쨌든 그런 지면별 특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 최적화하는데 조건도 조금씩 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밑에 보시다 보면 어드밴티지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계제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 위치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면별로 A/B 테스트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드랑 스토리나 릴스를 따로따로 별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별로 우리 브랜드에 최적화되는 계제 지면을 찾아내는 것도 네. 중요하다 이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소재별로 아니 계제 지면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은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9대16 비율 그러니까 세로가 좀 더 긴 버전인데 이런 것들은 CPM이 조금 낮아요. 다른 피드나 릴스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스토리로 좀 더 CPM을 최적화시켜서 광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 접근을 해도 되는 거고 네. 하여튼 그런 식의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는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가 있을 것 있고 같고요. 동영상이 있고 보통 15초 이내로 많이들 하세요. 이거는 이제 피드나 동영상, 피드나 스토리의 경우에 릴스 빼고요. 네네. 릴스도 보통 15초 이내가 좋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보통 15초 이내로 많이 하시게 되고 예를 들면 슬라이드 버전이라든지 카탈로그 버전이라든지 예를 들면 컬렉션이라든지 등등 있긴 한데 어쨌든 요것들을 다 써보시는 게 좋긴 한데 보통 맨 먼저 쓰시는 것들은 이미지나 동영상 형태가 많이 쓰시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써보시면서 최적화를 하시라. 왜냐하면 동영상 같은 것들은 이미지에 비해서 좀 더 만드는데 많은 리소스가 그죠. 쏟아지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처음에 접근하실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로 많이 접근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좀 그 저작권 있는 음악을 넣어서 보내주시는 광고주분들이 꽤나 있어요. 아, 네. 그런 경우는 안 네. 됩니다. 네네. 절대 안 되고요. 그 저작권 같은 경우는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왜 웬만하면 좀 저작권 없는 음악을 넣고 싶다면 저작권 없는 음악을 좀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식이 있다. 그래서 광고 세팅 자체는 그냥 광고 메타 광고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한다고 이제 뭐 다 선택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다 건드려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건드려 봐야 한다. 그러니까 계제 지면별로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그죠? 아니면 PC랑 모바일을 따로 나눠서 그러니까 환경별 PC에서 최적화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 최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야 될까 타겟별로 최적화되는 게 다를 거고 아니면 캠페인별로 다를 거고 아니면 캠페인도 여러 개 알겠죠? 전환 캠페인에서 안 그래도 ASC나 네. 아니면 일반 전환 캠페인이나 조금씩 다르듯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캠페인별로 다르지 광고 센트 운영법에 또 다르지 네. 뭐 등등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건드려 보시고 최적화를 해 나가셔야 좀 더 효과적인 광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캠페인에서 전환 캠페인을 만드실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게 A 플러스 SC 네.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쓰시는 거 뭐 A 플러스 C도 있고 일반 전환 캠페인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컬렉션이라든지 어쨌든 되게 많은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크게는 이렇게 나누게 돼요. A 플러스 SC와 일반 전환 캠페인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요거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 이랑 일반 전환 캠페인의 존재가 돼요. 맞습니다. 일반 전환 캠페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많이 알게 되는 사람들이 전환 캠페인 하는 게 보통 그냥 다 일반 캠페인을 말하시는 거긴 해요. 이게 특성이 뭐냐면 타겟을 내가 설정해 줘야 한다. 내가 타겟을 마음대로 설정해 줘야 되고 세트도 내가 만들어 줘야 돼. 돼요.
예를 들어 광고 세트에 광고 소재를 한 개씩만 넣어서 운영한다든지.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광고 세트에 광고 소재를 하나씩 넣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보통 광고 세트에 소재를 막 20개를 넣었어요. 네. 이 경우에는 20개가 전부 다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개 중에서도 몇 개는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몇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예 노출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지들 내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자기 내부에서 한다는 기준이 그냥 처음 반응이 좋았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A가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C, D, E, F 이런 소재들이 묻혀버리게 돼요. 노출이 안 돼요.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고 세트당 광고 소재를 하나씩만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 얘들만의 A/B 테스트가 좀 더 확실하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광고 세트당 하나의 소재를 넣게 되면 예산 부담도 조금 심하실 거고, 그 다음 광고 세트가 최적화가 안 되는 일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경우에서 광고 세트를 적당히 묶는 것도 적절히 묶는 것도 중요함. 왜 그러냐면 광고 세트당 하나의 소재를 넣게 되면 이게 뭐 서로 간의 A/B 테스트는 확실하겠지만 그죠.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면 최적화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광고 효율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B 테스트 진행할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미연에 하기 위해서 이 세트를 적당히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 메타 담당자분이 말씀해주신 거는 세트 안에 5개까지의 소재를 넣는 거를 추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과일이라는, 제가 그때 한번 라이브 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과일이면은 뭐 예를 들면 사과 광고 소재가 있고, 네. 바나나가 있고, 포도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레몬이 있고, 또 뭐 하나만 메론 아니면 수박이 메론 하게요? 그러면 요 5개 광고 소재가 있어요. 이 광고 소재를 광고 세트당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전환이 좀 적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전환이 적어서 머신러닝 최적화가 안 됐어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해결책이 2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세트 내부에 광고 세트 한 개에 요 광고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재들을 묶어요. 한 개의 세트에 세트 내부에 사과, 바나나, 포도, 레몬, 메론 5개를 다 그냥 집어넣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묶게 되면은 확실하게 묶고 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주는 거죠. 대신에 네네. 그 예산들을 합쳐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환이 좀 더 잘 일어나게 되고, 안에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환 이 광고 세트 자체가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최적화 기준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매 전환일 때 CPM이 너무 높아요. 그냥 CPC가 너무 높아. M이 높아. 그러면 CPM이 높고 최적화가 안 일어났어.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바구니 담기 아니면 회원가입, 네. 이런 식의 좀 뭔가 상위 이벤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목표 이벤트를. 그래서 목표 이벤트를 바꿔주게 되면 최적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니면 장바구니 또 안 돼요. 그러면 방문자 수로 가야죠. 방문수 뭐 이런 쪽을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전환 캠페인에서 목적 자체를 방문수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재현님이 말씀해주신, 재현님이 아니고 개미할기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최적화하는 이런 방법들에는 이런 방법도 존재를 하게 돼요. 어쨌든 이벤트 자체의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최적화가 일어나게 돼서 광고 세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ASC 이제 아까 제가 이걸 좀 지울게요. 요거를 지우고 ASC 어딨어?
너무 많죠. 네. 여기까지 줍시다. 네, 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캠페인 전환에서 A 플러스 SC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과 네. 일반 전환 캠페인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전환은 아까 저희가 항상 계속 설명해왔던 이것들이고 맞아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의 경우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일반 전환 캠페인의 모수를 활용해 타겟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을 개설하시게 되면 타겟을 건드리는 게 없어요. 네네. 보시게 되면 그냥 아예 타겟이 없고 타겟 규모도 막 몇 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광고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트래픽이 아니라 전환 캠페인처럼 돌아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전환 캠페인에서 반응이 있었던 그런 모수들을 바탕으로 네.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는 메타 내부의 그런 타겟들한테만 따로 노출이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일반 전환 캠페인의 모수를 활용한 별개의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좀 어렵다. 좀 어렵긴 하지만 쉬운 말로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러니까 기존 저희의 일반 전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머신러닝이 알아서 쇼핑 캠페인과 타겟층을 잡아준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머신러닝이 뭐 이렇게 최적화하고 뭐 모수를 뭐 이렇게 하고 이거랑은 아예 다른 별개.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이런 머신러닝이 있고 A 플러스 SC는 이런 머신러닝을 쓴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활용하시라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SC를 단독으로 또 쓰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SC와 일반 전환 캠페인을 같이 쓰시면 좋아요. 네네. 이거를 일반 전환 캠페인의 모수를 바탕으로 A 플러스 SC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전환의 모수를 일반 전환 캠페인에서 뽑아 쓰는 거다 보니 일반 전환 캠페인도 돌리고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도 같이 돌리게 되면 CPA가 최적화가 되게 돼요. 보다 최적화. 그래서 전환 캠페인도 한 개 만들어서 다 때려박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타겟별로 따로 만들고 그죠. 아니면 유형도 조금 A 플러스 SC를 섞어 쓴다든지 아니면 뭐 카탈로그형을 쓴다든지 뭐 컬렉션형을 쓴다든지 뭐 어쨌든 모든 유형의 것들을 다 A/B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A 플러스 SC가 이커머스 업종에서 일반 캠페인이랑 같이 운영했을 때 효율이 좋았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게 좋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A 플러스 SC를 안 쓰고 있었다 하시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도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이커머스 업종에서 초기 사업자들한테 솔직히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죠. 제가 그 정도까지는 준비는 못했지만 맞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일단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일단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 두 개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전환 캠페인도 타겟 바꿔야 되지, 유형 바꿔야 되지, 소재도 이미지, 동영상, 컬렉션, 카탈로그 다 써봐야 되지. 맞죠. 뭐 이런 것들도 세트도 뭐 하나에다가 다 넣어봐도 되고 하나당 하나씩 넣어봐도 되고 그런 모든 A/B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해보셔야 그나마 이제 효율을 얻으실 네. 수 있는 거죠. 재현님이 말씀해주신 로아스가 410% 나오신다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사 타겟을 8% 잡는 게 맞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줄여본 캠페인을 만드셔도 되고 더 늘린 캠페인을 만드셔도 되고 어쨌든 모든 거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메타는 A/B 테스트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계속 갖다 맞대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 목적인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최적화도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층도 아까 말했다시피 연령층도 굉장히 10대부터 50대 뭐 요즘에는 50대까지도 정말 이용하시기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네. 이커머스 업종이나 뭐 브랜딩을 위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랜드 자기의 브랜드가 좀 커지고 싶다. 우리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SNS 쪽에서 좀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의 브랜딩에 대한 도움이 되고. 네. 저희가 솔직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한 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답변을 너무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 네, 뭐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해 이게 주시겠죠. 저희가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랑 질문을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어쨌든 오늘따라 질문이 좀 많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질문을 주시면은 네네.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질문 지금 편하게 남겨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희가 일단 막 떠들고 있을게요. 그죠. 저희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따다다다다 말해버려가지고 저희가. 입이 말라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오늘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급하시긴 하던데요. 아니 왜냐면 음식?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맞아요. 또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니까 네네. 이분도 대답해드려야 되고 이분도 대답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네네. 앱 서비스도 페북 광고 효율이 괜찮은가요? 앱 서비스가 목적이 어떤 거에 따라 설치에 따라 뭐 네. 설치냐 아니면은 뭐 방문이냐. 네. 페북 광고 효율이 괜찮은가요라고 하면 앱 서비스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KPI가 어떤 거신지에 따라서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단순 앱 설치라고 하신다고요. 그냥 앱 설치 광고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러니까 페북 광고가 아니라 보상형 리워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앱 설치를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네네. 메타 광고의 앱 설치는 다른 리워드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DB의 질이 조금 높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페북 광고 효율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앱 설치만 목적으로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냥 다른 앱 설치 광고 메타가 아닌 그냥 예를 들면 리워드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앱 설치 광고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이 괜찮으신 거고 만약에 나는 조금 활성 유저를 좀 늘리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는 그 경우에는 페북 광고 나쁘지 않아요. 네. 페북 광고 좋은 것 같아요. 어플 자체도 어떤 어플일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네. 너무 이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앱 서비스 자체도 잘 되는 애플이 있을 거고요. 안 되는 어플이 있을 거고. 네. 정말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메타 자체 내부에서는 네. 좀 DB 질이 괜찮은 그러니까 활성자 수를 좀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페북 광고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활성자 수를 늘리고 싶을 때 괜찮. 네. 그냥 단순 앱 설치는 그냥 단순 앱 설치 광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목적에 따라 다 다르고 저희가 광고주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 세팅을 다 해드리고 매체 추천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네, 맞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두 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막 어느 정도 광고주분들께서 원하시는 광고 매체가 있을 거고 네. 그게 그에 따른 제품 핏이 있을 텐데 네네. 항상 저는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분명 뭔가 메타 광고 쪽과는 거리가 먼 제품이었는데 어떤 제품인지 제가 뭐 밝히기 좀 그렇고 그런 제품이었는데 저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다른 매체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굳이 메타를 원하시는 거냐 했더니 이용자 수가 많잖아요. 하고 싶은데요 했는데 그런 경우에 저는 좀 난감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 광고 자체랑 그 아까 제가 단순 앱 설치를 따졌을 때 네. 예를 들면 그냥 단순 앱 설치 요런 CPI라고 할게요. 앱 설치라고 하면 CPI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리워드냐 그런 게 CPI가 더 낮기는 해요. 페북에 비해서. 맞아요. 제품에 따라 또 맞는 매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존재가 하기 때문에 다른데 이거는 네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온라인 커머스에서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해서 그 검색 광고나 아니면 뭐 배너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마케터들에게 네. 뭐 문의를 하든 상담 신청을 하든
물어보고 이 제품은 어느 매체에 좀 잘 어울릴만 할까요? 라고 네.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네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막 대표님께서 우리는 SNS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SNS 하면 잘 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일단 컨설팅 한번 받아보고 네. 그 이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대행 사업 안 해도 되니까 네. 컨설팅 받는다고 저희가 뭐 돈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받아보시고 네. 그거에 매체에 맞는 제품 핏에 맞는 매체를 선정해 가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메타를 광고를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하시는 분들이시면 보통 네. 다 담당자분들이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 담당자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상 그분들은 솔루션을 제공한다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리스펙하고 네 연락드리면은 컨설팅 가능하니까 당연하죠. 연락 주시면 당연히 가능하죠. 오히려 여기서는 네. 이제 광고주분들의 개인 정보도 있으시고 맞아요. 저희 너무 보통 광고주분들도 이런 채팅에서는 어디 업체인지 말씀을 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예, 저였어도 솔직히 그럴 것 같은데. 저 이름 이상민이고요. 저 전화번호 이렇게인데 네네. 어떻게 컨설팅 가능한가? 맞- 저 부담스러워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컨설팅을 해드리려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브랜드는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도 맞아요. 알아야 될 거고 네. 대표님의 KPI도 알아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저희가 뭐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맞춤 컨설팅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기 네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둥글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정말 상세한 컨설팅은 어렵다는 점, 네네. 예시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네, 그냥 네. 연락 주시면은 네, 원석님께서 네. 어떻게 성심성의껏 네네 연락 주시면은 컨설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은 그 더보기란에 저희 주소랑 그리고 네, 휴대폰 이메일이나 번호. 네,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페북 자체에서는 네. 뭔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페북 광고다 아니면 검색 광고나 어떤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그 매체가 가진 특성들이 다 존재를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광고주분들이 이 매체가 좀 별로다라고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냥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해요. 맞죠. 다른 마케터나 다른 대행사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돈 이거 쓰시면은 어떻게 뭐 무조건 만들어 주겠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만의 신념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모르겠고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에요. 저는 제 저도 좀 성향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걸 좋아하기는 해요. 그 광고주 분들이 진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 있게 쓰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좀 더 만약에 목표도 빨리 달성할 수 있게 목표도 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자기 어필 시간이에요? 저도 저도 어필할 수 있어요. 자기 어필 해야죠. 뭐. 장난이고. 장난이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닐 것 같다면 저는 그냥 과감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그죠. 점 그냥 알고 계시라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또 말씀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게요. 정말 오늘 저희가 한 번에 좀 파파파팍 말씀드려서 네. 뭔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드렸다라고 하기에는 좀 저희가 오늘 너무 정신 없었다는 점. 네. 네, 진짜 정신 없었다는 점. 저희가 되게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열심히. 제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네, 저도 지금 바싹바싹 립밤 바르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한 57분 정도니까 저희가 네. 한 6시 10분? 10분? 네, 10분까지만. 저희가 오늘 라이브 했었던 얘기들을 싹 둘러보면서 네. 리뷰하면서 저희 한번 떠들기도 네. 떠들면서 그동안 질문 남겨주시면 네, 그 네. 질문 답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죠. 없으시면은 저희가 네, 네. 끄도록 할게요. 전 참 상민 씨랑 라이브 하는 게 재밌어요. 저희 듀오 좀 네, 좀 좋은 것 재밌어요.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 주제는 일단 DB 업종은 제외하고 네. 일단 이커머스는 보통 이렇게 한다. 이커머스의 보통적인 메타 광고 운영법에 대해서 그죠? 가져왔었던 빠르게 거고. 짚어보시죠. 네. 메타는 그냥 단순히 페이스북 그 회사가 그냥 이름 바꾼 거다라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 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새로 최근에 스레드가 네. 추가됐고, 요거는 광고 정보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네. 요거는 저희 마케팅 학교 영상을 챙겨 보시면 되실 것 네, 같고. 마케팅 학교 영상도 있고요. 네. 저희가 뭐 라이브로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저희가 또 정말. 라이브로도 올 수도 네. 있는 거고, 어쨌든 네, 네, 그렇게 할 그렇습니다. 거다. 메타 광고의 장단점은 보통 타겟팅이 다른 배너 광고에서 비교적 조금은 쉽다. 네. 왜냐면 100%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전면 배너 형태의 광고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미지나 이제 예를 들면 컬러감이나 네. 그런 것들로 노출시키려는 브랜드가 좀 더 괜찮다. 다른 배너에 비해서. 그래서 또 넓은 사용자 풀을 가지고 있다. 그죠. 지금도 되게- 계속 넓어지고 있으니까요. 계속 네네. 엄청나게 어린 친구들부터 실버 계층분까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네. 사용하고 계시고, 대신에 단점은 크게는 이제 네,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경쟁도가 심하다. 너도 나도 다 하다 네, 보면 맞아요. 경쟁도가 조금 이미 인스타그램 광고가 효율적인 걸 알기 때문에 너도 네. 나도 하고 싶어 하시는 그쵸.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이거 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에 대한 얘기. 파티, 서드 파티. 이거는 간단하게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7월 달부터 그게 안 된다는데 그 어떻게 메타를 하냐, 네. 그런 거에 대해만 얘기를 할게요. 반려동 네. 뭐 둘 중 아무나한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같은 팀이어서 네네. 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네. 같고, 저는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한 동무주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아무나한테나 연락 네, 주셔도 정말 아무나한테 주시면 상관없을 것 연락 같습니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도 이제 또 SNS에 또 적합하기도 하니까요. 그쵸. 확실하게. 반려동물이 제일 적합하죠. 네. 네. 서비스 관련이시면은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나한테 어차피 저희 같은 팀이에요. 네, 저희 같은 팀이에요. 네, 같은 팀이라서 그냥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은 네. 마음에 드시는 사람한테 그럼요. 네, 연락 주시면 어필하면 되나요 지금?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미지적인 소재가 부각된 업종에서 되게 괜찮다. 그래서 예시로 들었던 게 네, 패션 키작은 브랜드. 남자들을 위한 쇼핑몰. 뭐야 이거? 그리고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쇼핑몰 패션 네. 쪽으로 했는데 이제 키 작은 남자를 위한 쇼핑몰이라든가 네. 뭐 빅사이즈를 위한 쇼핑몰 네, 그런 분들 각자의 하여튼. 고유의 좀 컬러들을 내세워서 네네. 광고를 했던 예시 사례를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야? 네. 이건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논타겟일 때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에 어떤 거를 돌렸을 때 효율이 괜찮은가에 네네. 대한 부분도, 트래픽은 보통 논타겟으로 많이 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가시게 될 텐데, 어쨌든 결국에는 전환 캠페인을 운영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타겟을 잡으신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트래픽에서 효율이 좋고 전환 캠페인에서 효율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잡아놓았던 타겟이 조금 잘 못 잡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매 의도 잠재 고객에게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타겟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죠. 그런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이 좀 별로 없는 광고 모습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효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니면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의 각 특성의 차이 때문에 전환 캠페인은 구매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이루어지게 되다 그죠. 보니 CPC는 당연히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전환은 좀 더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이것들은 어쨌든 최소한 상세한 데이터나 상세한 문의는 저희한테 따로 남겨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타깃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타깃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트래픽 같은 거는 네. 보통 소재별 CPC를 최적화하거나 네. 또는 픽셀 모수가 많이 없으신 상황이실 때 모수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돌리시는 게 트래픽 캠페인이다라고 보시면 정말 메타 같은 경우는 진짜 소재는 다다익선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소재는 많을수록 좋다. 네,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에 대한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소재마다 반응이 좋은 것들을 따로 빼내서 저희가 전환 캠페인을 생성을 해서 그의 반응을 잃었었던 저희의 뭐 타겟층한테 다시 리타겟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맞춘 좀 유사한 분들에게 타겟팅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소재는 정말 많을수록 더 좋을 거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메타 담당자가 얘기했던 거는 내려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PC 최적화하는 거 뭐 여기서 유사 타겟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유사 타겟을 이게 아마 그 재현님이 설명 네. 주셨던 그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8%나 잡는 게 맞을까라고 얘기를 하신다 하시면은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캠페인을 조금 여러 개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캠페인이든지 아니면 세트를 하시든지 어떤 편하신 대로 여러 개를 생성을 하셔서 각 네, 세트나 네, 캠페인별이나 그죠. 그런 걸로 그러니까 타겟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한 1주, 2주 정도만 지켜봐도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이실 것 같아서 그 심지어 전환도 굉장히 잘 나오시는 네, 편이기 그래서 때문에 어떤 업종이신지는 잘 모르긴 네네. 하겠지만 410%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저희가 정도 잘 나오고 데이터를 있다. 수집하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네. 수집을 할 수 있을 만한 로아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최적화하는 게 되게 그죠. 중요하다 그죠. 말씀드렸고 약 7일간 전환은 50회 정도 일어나야 최적화가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메타의 광고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최적화가 네, 일어나냐 이게 원성님이 질문 주셨던 네. 거잖아요. 이게 최소 3주 네, 그래서 넉넉하게는 한 달 정도 그죠. 잡으면 전원 캠페인 자체의 최적화를 이룰 수 그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나 정답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평균 저희가 광고를 집행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평균 그 최적화 기간이고요. 네. 그리고 장바구니래 그냥 타겟 규모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었어요. 네. 유사 타겟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네, 이렇게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라. 그리고 이 타겟군 자체가 네. 합집합이 아니라 타겟군 자체가 교집합이다 보니까 다 합쳐도 이게 그대로 정비례로 맞죠, 올라가는 맞죠. 건 아니다. 저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는 점.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논 타겟과 타겟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가 마케터의 가장 큰 재량이다. 그죠. 마케터의 가장 큰 이 업무 역량이다. 마케터마다 성향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따져봤을 때 논탁에서 10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을 걸러냈다고 하면은 이게 5분의 1의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50만에서 15만을 걸러냈다는 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네, 3분의 1 정도를 하면 훨씬 더 확률이 높게 되는 거니까 전환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그죠,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 광고 효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요 타겟팅 자체가 처음엔 좀 어렵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A/B 테스트를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시면서 최적화된 타겟 설정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다. 네네.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A+SC를 같이 활용하시면서 쇼핑 캠페인이요.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A+SC를 같이 활용하시면서 재현님이래. 개미알기님 네네. 이셨나요? 도덕봉 씨. 네. A+SC를 같이 활용하시면서 어쨌든 타겟에 대한 뭔가 되게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네. A+SC는 거의 논타겟처럼 보이는 타겟팅. 그러니까 요것도 써보고 유사 타겟 이것도 써보고 맞춤 타겟도 써보고 뭐 논타겟도 해보고 다 해보시라. 패션 업종은 또 워낙 또 경쟁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정말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네.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게 가장 주된 네. 목적일 것 같긴 그럴 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메타 광고를 처음 시작을 하시려면은 이제 픽셀이란 개념을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 이것 때문에 그 홈페이지 내부에서 이용자 모수를 파악을 하고 이용자 행동을 파악을 해서 리타겟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픽셀을 통해서 가능하다. 머신러닝은 최적화하기 위한 메타 내부의 AI다. 그죠. 그래서 요거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건이 이거다. 아까 위에 설명드렸죠. 맞아요. 요거다. 저는 머신러닝을 살짝 알기 쉽게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을 많이 좀 드리는 것 같긴 해요. 광고주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주로 봤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저희가 주로 봤던 것들을 저희한테 다시 계속 비슷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머신러닝도 똑같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광고에 대한 좀 성과를 뭔가 반응을 보였던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세트 내부에서 이게 활동 중이라 뜨는지 어떤 걸로 뜨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데 활동 중으로 뜨는 게 최적화 기간을 딱 다 거치고 나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가 이제 활동 중. 네. 그다음에 제한된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더 이상 전하는 값을 잘 못 얻을 것 같아가지고 얘는 이 광고 세트는 더 이상 효율이 잘 안 나올 것 맞아요. 같아라고 표현하는 게 제한된 머신러닝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전환 모수가 많이 생성이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진행 중. 이게 그냥 광고 세트를 바꿨거나 새로 개설했거나 바꿨다는 경우에는 크게 변경한 거예요. 예산을 조금씩 변경한다거나 그런 식은 크게 해당하지 않아요. 네. 예산 같은 거는 크게 해당하지 않고 광고 세트를 크게 변경하거나 새로 생성했을 때 이제 머신러닝 최적화 기간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광고를 세팅을 해놓고 잘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최대한 잘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건들게 된다 이러면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가니까 요거는 한번 인지해 주시고. 상민 씨는 그 제한된 머신러닝이 뜨는 순간 그 네. 소재에 대해서 바로 꺼버리세요? 일단은 당장 끄긴 해야죠. 일단 당장 끄긴 해야 하고, 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네. 들면 이게 제한된 머신러닝 풀기 위한 방법은 뭐 어떤 문제점을 많이 확인해야겠죠. 그죠. 예를 들면 예산이 너무 작았는지는 네네. 작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예산 아니면 뭐 해야 될까, 소재의 문제성도 있겠죠. 소재가 너무 네. 클릭을 잘 못 받는 거였던가, 그죠. 뭐 타겟의 문제던가, 하여튼 되게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일단은 당장 꺼보긴 해야죠.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머신러닝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게 그 방향성이다. 그래서 좋은 우리가 설명이었고요. 네, 계제 지면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페이북, 네네. 인스타, 메신저 뭐 등등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는 대표적으로. 스레드로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면에서 대표적으로 피드가 있고 네. 스토리가 대표적인 것만 제일 이용자 풀이 넓은 요 세 개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보면은 계제 지면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네. 너무 많고. 나중에 보고서 뽑아보시면 크게 요 세 개가 가장 맞아요. 많이 보시는 거긴 해요. 피드, 스토리, 제일, 릴스를 네, 제일 많이 주된 보신다. 계제 이게 지면이죠. 그래서 계제 지면별로도 A/B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라. 네. 그래서 수동 위치. 그래서 수동 위치를 해보셔야 된다. 이 수동 위치에는 PC나 모바일로도 한번 구분을 해보셔야 된다. 세팅하시다 보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같으면 저는 보통 근데 모바일로 많이 이 선택을 하긴 해요. 보통 저도 인스타를 PC로 보진 않아요. 그쵸.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보시는 건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다 그쵸. 보니까 이런 위치도 선택을 많이 해보시라. 네. 그다음에 소재도 하나의 소재만, 이미지만, 예를 들면 이미지만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네. 동영상도 써보고 슬라이드도 써보고 뭐 어떤 거 카탈로그도 다 해보고. 해보시라. 그죠. 이것도 다 A/B 테스트를 네.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메타 광고의 핵심은 A/B 테스트이다라고 여러 가지 다 설명을 드렸죠. 건드려 봐야 된다. 그 중에 캠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A+SC,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환 캠페인, 그냥 일반 전환 캠페인. 그래서 각각의 다른 머신러닝의 개념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더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아예 다른 별개, 그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은 그냥 별개의 머신러닝이다. 네. 그다음에 일반 전환 캠페인은 이랑 다른 또 별개의 머신러닝 개념이다. 네. 다른 별개의 머신러닝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CPA가 보다 최적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광고 효율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전화를 거고, 만들 때 ASC 캠페인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을 네. 거다. 그래서 일반 전환 캠페인의 경우에는 타겟을 내가 설정해줘야 되고 세트도 내가 만들어줘야 되지만 A+SC 같은 경우에는 세트를 선택하는 네. 칸이 아예 없어요. 그냥 바로 광고 소재를 입력하는 칸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좀 더 세팅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죠. 자, 해서 나중에 뭐 인지도 캠페인 등등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브랜드의 정말 네, 브랜드 맞추면은 재고를 위한 노력이다 보니까 네. 솔직히 초기에 메타 광고를 집행하신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 없는 네네. 이시긴 해요. 트래픽과 전환만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왜냐하면은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초기에 메타 광고를 하시는데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만 굴려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A/B 테스트의 그 가능성들을 다 조합하게 되면 몇천 개는, 몇만 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만 할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할 게 많으니 일단 요걸만 먼저 집중을 해보시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A/B 테스트이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거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메타 그 구글도 그렇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드 파티 제한이 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달 초부터 구글은 서드 파티를 크롬에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의무화 되게 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 내부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애플이죠. 애플,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어쨌든 아이패드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서드 파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메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메타가 이용자 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로우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한 다음에 기간을 되게 지연시켜서 발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연 발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연 발송을 하게 되는 게 뭐라면 이제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뭉뚱거려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발송하게 되고 이런 로우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니까 누가 이걸 했고 언제 들어왔고 이런 데이터만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서 이제 광고주분한테 광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연 발송도 하고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서 이제 전체적인 집합으로 보면 어쨌든 이용자 모습은 동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로 보게 되는 거죠. 서드 파티의 이용자 이용 준수는 하면서도 이전과 똑같이 이제 데이터는 제공을 하겠다. 이런 거라서 굳이 서드 파티의 경우에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도 서드 파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메타는 퍼스트 파티 기반 매체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은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메타도 그 이상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 같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 다 들으셨나요? 네 끝난 것 같아요. 저희가 1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5분을 넘겨버렸습니다.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넘긴 게 아닐까. 와 가식 보셨죠?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너무 떠들어댔는데 네네. 질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거나 상세 전략은 저희가 그냥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뭐 다음에 또 저희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에 또 오면 되는 저희 거죠. 둘의 조합을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오늘은 좋은 주제로 그때 좀 신박한 걸로 가져오죠. 좀 신박한 걸로 네. 재밌는 걸로 재밌게. 이번보다 더 재밌게. 뭐 먹방 할까요? 전 진짜 좋다니까요. 전 진짜 해요. 좋아요. 저도 먹방 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본부 서정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본부의 같은 팀이었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